초등 각 반에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학원에 가장 많이 다닐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나요?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가 맡은 학급과 주변 선생님들의 사례입니다. 지역과 학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아이들은 평일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받습니다.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저학년은 오후 1시, 중학년은 2시, 고학년은 2시 30분쯤 수업이 끝납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2006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입니다. 초등 1, 2, 3학년은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욕구 해소, 4, 5, 6학년은 특기 적성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에 비해 저렴한 교육비가 특징입니다. 간혹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은 추첨이나 선착순 방식으로 학생을 뽑기도 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 중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별도로 학원에 다니는 사례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국가교육 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간 동안 학교에서 간식과 간편식 등 삼시세끼를 주고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한 교육적 돌봄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교육 현장에 안착하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아동센터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학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로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교 후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대략 저녁 식사까지 먹고 귀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문제집을 풀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센터는 제외하고 학원이나 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학원은 주지교과와 관련한 학원이 있고 예체능 관련 학원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고1인데 중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습 관련 학원에 압도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당장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취미 관련하여 예체능 학원에 다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예체능 학원에도 많이 다닙니다. 일단 학생들이 학기 초 작성하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의 사례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학급에서 한 가지 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80%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방과 후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은 중학년과 고학년에서는 압도적으로 영어와 수학 학원입니다. 두 학원을 따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공부방에서 영어와 수학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국어 논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20%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논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수가 적었는데 최근 문해력 논란이 계속되며 논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저학년과 중학년에서는 예체능 관련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초등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은 피아노와 태권도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길 희망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자녀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생각보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피아노 외에 소수의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하고 발레나 댄스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태권도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주변에 태권도 학원이 많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 남녀 무관하게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기 자랑을 하면 꼭 피아노 연주와 태권도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태권도 외에 검도나 유도, 합기도, 줄넘기 등을 배우는 아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결국 학원에 전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학습 관련 학원 한두 곳과 예체능 학원 한 곳 정도를 다니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는 5곳 이상 다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저는 오늘 영상에서 사교육을 받는 게 나쁘고 공교육이 최고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학원에 다닐 수 있고 잘 활용하면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보호자들께서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학기 초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말씀드리며 가정에서도 함께 보충 교육에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호자의 반응은 어머, 우리 아이가 수학을 그렇게 못해요? 이상하다. 수학학원에 계속 다녔는데 왜 못할까요? 학원을 바꿔야겠네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공부하는 건 아이 자신입니다. 학원에 보낸다고 아이가 모든 교과와 예체능을 잘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과 개별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다니는 학원이 많아서 힘들다, 학원 숙제가 과도하게 많다 등입니다. 물론 맞벌이 혹은 가정의 특별한 사정상 불가피하게 학원을 뺑뺑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원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잘하는 아이라서 선행의 목적으로 다니는지, 기초학습이 부진하여 보충교육의 개념으로 다니는지를 잘 파악하여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학원에 보냈으면 학원 선생님과 수시로 소통하며 학원에서의 수업 태도는 어떤지, 과제를 잘 해오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녀와도 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선생님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부모님께는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학원도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재밌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부모님의 강요로 다니는 학원은 돈만 허비하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원에 보낸다고 아이가 100% 집중하며 그 교과를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열정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켜본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학원보다는 본인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녀의 학원 수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학급과 주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보통 한 반에서 약 80% 이상은 학원에 다닙니다. 초등 저학년 때에는 예체능 학원을 많이 다니고 특히 피아노와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습 관련 학원은 중학년과 고학년 중심으로 많이 다닙니다. 대부분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니고 최근에는 논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교육을 받는지 정리해 보신 후 자녀와도 대화하며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